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숲의 한랑 김우석입니다. 되게 건조하신 분들, 좀 샤워하시고 난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엄선해서 제가 오늘은 바디크림, 바디로션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있죠. 첫 번째는 수분 자석, 수분을 피부에 끌어당겨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수분이 이렇게 잡혀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막을 형성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습제는 특히 얼굴에 비해서 피지 분비가 적고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보습의 두 가지 원리 중에서 막을 치는데 좀 더 포커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서 되게 중요한 기름, 바로 피부 지질층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지방산은 공교롭게도 지방산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산소수가 몇 개가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전부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품을 선정한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 좀 충실한 제품들을 골랐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성분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비판톨 더마 리플레니싱 데일리 바디 로션이라는 이름입니다. 비판톨 옷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판텐 연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비판텐 연고에서 나오는 코스메틱 라인입니다. 비판텐 연고는요, 덱스판테놀이라고 해서 하는 프로비타민 B5가 들어가 있는데 주로 애기들 같은 경우는 너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기저귀 발진. 자, 이런 기저귀 발진 생길 때마다 스테로이드 쓸 수는 없거든요. 음식 먹거나 수유를 하는 동안에 입에 쪽쪽쪽쪽 빨다 보면 그게 짓무르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라든지 화상을 입었다든지 좀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연고고요. 그 연고의 화장품 버전으로 나와 있는 바로 비판톨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어버터, 스퀄란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 버터 성분 같은 게 피부 표면을 살짝 아주 얇게 깔아만 준다 하더라도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판테놀, 당연히 아까 덱스판테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을 중심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스퀄란은 피지가 나올 때 나오는 스쿠알렌의 화장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쿠알렌은 반응을 잘 하거든요. 화장품 원료로 쓰기에는 너무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형태인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아이소프로필 아이소스테아레이트, 와 이름 너무 어렵다 그렇죠?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릭 애시드, 바로 이게 지방산입니다. 아이소소바이드 다이카프릴레이트, 이 카프릴레이트 지방산입니다. 나이시다마이드나 호바이스테어, 그다음에 베니일, 알코올, 오일들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메인 위주로 피부의 기름막을 쳐주는 성분과 함께 지방산 성분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유효 성분으로는 판테놀, 나이시나마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좀 더 피부의 염증이라든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은요, 뷰티 유튜버의 팔입니다. 바르면 역시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바르고 난 뒤에 느낌은 되게 무거운 느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좀 바디 로션이라는 형태로 썼잖아요. 그래서 바로 크림보다는 좀 덜 꾸덕하고 발랐을 때 좀 산뜻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게끔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 그리고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그리고 건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명하죠. 바세린,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바로 아시는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어드밴스드 리페어 로션. 여기는 극건성 피부용 무향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성분을 보면 글리세린,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거는 말하면 뭐냐면 팔미틱산, 팔미틱 애시드를 기반으로 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미틱산은요, 우리가 탄소 성분을 좀 봤을 때 탄소가 한 4개에서부터 20개까지가 우리 몸에 풍부하게 널리 있는데 그 중에 좀 중간 계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16, 18이 조금 더 중간 계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탄소수의 길이가 그 막을 치는 그 힘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16개보다는 18개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16개 이름이 바로 팔미틱산이고요. 그 다음에 18개는 바로 스테아릭산, 스테아릭 애시드입니다. 자, 성분 한번 보면
바로 글라이콜 스테아레이트라는 이름이 있고요. PG100 스테아레이트, 즉 스테아레이트라는 이름은 스테아릭 애시드, 바로 탄소가 18개인 지방산을 기본으로 한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바로 페트롤라툼, 이 페트롤라툼이 바로 우리 바세린의 주 원료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세린 크림, 페트롤라툼으로만 구성된 젤리 형태의 제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강력한 기름막을 쳐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을 썼을 때 여러분들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런 답답한 제품을 온몸에 바른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로션 형태로 만들려면 그 성분을 조금만 넣어서 기본적으로 그 보습력에 조금 도움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성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오일과 같은 성분들, 즉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해바라기씨 오일, 그리고 시어버터, 어떤 이런 기름을 쳐주는 성분과 함께 메인 성분은 바로 페트롤라툼, 바로 바세린에 들어가는 메인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썼을 때 이것도 되게 그냥 가벼운 제형의 제품이고요. 발라보면 상당히 쉽게 펴 발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션이다 보니까 사용하고 난 뒤에 약간 이런 되게 불편한 느낌은 없지만 약간 잔여감에는 약간 남아있는 좀 끈적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극건성용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잔여감이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해서 로션이지만 보습감을 상당히 높인 그런 성분이고, 로션도 써야 되고 크림도 쓰는 게 되게 번거로운 분은 로션의 느낌이지만 이런 약간 질감의 끈적거림, 즉 보습력이 좀 더 비교적 강한 제품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바로 M-락틴 데일리 릴리프 락틱 애시드 12%라고 하는 이 제품인데요. 자, 이 락틱산 기억나나요? 락틱 애시드. 오! 아하, 바하 할 때 그 아하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글리콜산 락틱산이라고 했죠. 락틱 애시드,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려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의약품으로 출시된 제품 중에 락하이드린 로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출시가 됐었고 지금 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똑같이 이 락틱산이 12%가 들어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우리가 락틱산, 아하 성분이 피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각질층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을 띄워줘서 그 안에 수분이 잘 유지가 되게끔 좀 더 만들어서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단점은 뭐냐면 락틱산 성분이 너무 함유가 많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예민한 분들, 좀 더 장벽이 무너져 있거나 약한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런 성분들이 출시가 됐냐면요, 우리 모공각화증 있죠. 모공각화증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되게 건조한 패턴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보습제 성분으로 되게 많이 한동안 인기를 얻었고요. 이 제품만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 저는 다른 제품들을 쓰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제품을 쓰는 게 사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매일 락틱산을 12%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다 보면 가뜩이나 피부가 좀 더 민감하거나 건조한 분들한테는 좀 더 민감해지거나 너무 따갑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습제를 쓰다가 그냥 보습제만 썼을 때는 해결이 잘 안 되지만 이런 락틱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쓰면 이 각질이 녹으면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클렌저가 있고 딥 클렌저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보습제가 있고 이런 각질을 제거해주는 보습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보습제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팔꿈치라든지 어른 부분에 되게 피부가 두껍고 착색이 좀 심한 부분들이 보면 각질들이 많이 두껍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 좀 자주 덧발라주시면 훨씬 더 도움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성분을 보면요, 암모늄 락테이트가 12%가 들어가 있어요. 정제수 다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네랄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SE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스테아릭 애시드 또 똑같이 아까도 그 지방산 베이스에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성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듬뿍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각질이 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내가 각질을 한번 제거해주는 목적의 보습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약간 좀 무르다, 그죠? 무른 형태. 자, 무른 되고 발랐을 때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뜻한 느낌의 제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피부가 되게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은 매일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조금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한 번씩 써줬을 때 훨씬 더 강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 번씩 용도를 좀 바꿔서 사용하는 제품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화장품에서는 잘 안 쓰는 색깔인 것 같은데 편강율 아토로션 블루 라벨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뭐 되게 아기 로션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프릴릭 카포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자, 이게 지방산입니다. 이것도 지방산의 형태가 들어가 있고 스테아릴 알코올, 세틸 알코올 이런 성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의 다양한 형태거든요. 솔비탄, 올리베이트,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스테아릴, 스테아레이트, 그리고 미리스틸 알코올, 라우릴 알코올, 미리스틱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자, 이 제품은 거의 지방산에 몰빵한 제품이에요. 사실 지방산에 몰빵한 제품이고 다양한 크기의 지방산과 지방산의 구조를 다양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보습도도 되게 높여주고요.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제품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바로 우레아가 5%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수분을 잡아주는 게 있고요.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그 성분이 있다고 했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긴 이름 모든 것들은 지방산의 이름으로서 후자에 속하지만 우레아는 바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 보습제 중에 하나인 NMF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우레아가 좀 피부가 되게 두껍거나 건조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핸드크림에 보통 많이 쓰는 손이 너무 건조하거나 손이 너무 이렇게 갈라지는 분들한테 이런 우레아 크림을 많이 쓰게 되고요. 발바닥에 발 갈라지는 분들이 있죠. 발꿈치 막 갈라지는 분들이 이럴 때 우레아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지방산 때문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좀 더 꾸덕한 느낌이 바로 딱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꾸덕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발랐을 때는 확실히 좀 기름진 느낌이 확실히 좀 있네요. 그런데 기름진 느낌에 좀 비해서 뒤에 남아있는 느낌은 조금 그렇게 막 되게 잔여감이 긴 그런 기름진 느낌은 또 아니고요. 되게 좀 산뜻한 느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되게 끈적거림이 확 줄고 되게 산뜻한 느낌이 남는 그런 제품이네요. 이거 하나로도 그냥 뭐 온몸에 다 쓰시면서 팔꿈치라든지 발에도 좀 함께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벤튼 시어버터 앤 코코넛 바디 로션. 자, 로션입니다. 로션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약산성의 제품이다. 그리고 유아 사용 적합 테스트. 애기들부터 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 모두 동시에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름 보니까요, 시어버터, 그 다음에 코코넛을 뭐라고 해요? 팜유 이런 거 기억나요? 팜유. 팜유는 주로 탄소수가 16개, 18개인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16개가 팔미틱산, 18개가 스테아릭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올레익산이나 리놀레익산 같은 경우는 탄소가 18개이지만 반응하는 이중결합이 개수가 좀 몇 개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다르게 붙어집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의 형태는 올레익산, 리놀레익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코넛, 이런 팜 이런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부의 구성 성분하고 되게 흡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시어버터가 어디서 나오냐면 서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시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추출해서 압착을 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버터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어 버터에도 뭐가 있냐면 탄소가 18개, 스테아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피부에 있는 구성 성분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지방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어 버터, 우리가 이런 팜, 코코넛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피부에 상당히 좀 보습력이 피부의 구성 성분과 흡사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을 친다 하더라도 되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죠. 메인 성분만 이야기하면 시어버터가 3.5% 그리고 코코넛 야자올이 2%가 들어가고요. 세테아릴 알코올, 카프릴릭 카포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솔비탄 올리베이트 이런 형태의 다양한 성분들이 좀 들어가고요. 세라마이드 NP가 들어간다. 세라마이드 NP, 세라마이드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소디움 하이루로네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디움 하이루로네이트, 하이루로닉 애시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 이런 막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분을 당겨주는 성분들도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병풀 추출물이나 녹차 같은, 그다음에 로즈마리 잎, 그다음에 토코페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항산화 재생, 항산화 성분들을 살짝 좀 함유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시어버터와 코코넛 야자 오일을 기반으로 한 지방산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아주 부분 세라마이드가 들어가면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벤튼 피부, 시간을 거스르다. 제 피부의 시간을 한번 거슬러 볼까요? 사용했을 때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역시 시어버터의 질감이 이게 약간은 무거운 느낌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여름철에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로션처럼 펴발라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남아있는 끈적거림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습력을 높이다 보면 끈적거리나 무거운 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그런 제품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건조하거나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단순하게 하는 보습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고, 내가 평소에 좀 건조한 느낌이 약간 받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그런 무거운 느낌의 제품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그런 제형의 제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1, 2윤 이름에 바로 세라마이드 아토로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아주 대표적인 보습 제품 중에 하나죠. 한때 우리 피부과에서 상당히 많이 쓴 보습제들 중에 하나가 제로이드 에스트라, 인트린직 이런 제품들을 병원에서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 화장품이 우리가 의료기기로 바뀌면서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출시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에스트라 제품이기도 했는데, 제가 이 에스트라에 좀 더 저는 되게 상당히 조금 애착이 좀 있습니다. 그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사실 조금 너무 성분들이 좀 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에 너무 성분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 유효한 성분들 좀 더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어드바이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말 제품들이 정말 좀 더 담백하게 나오는 것들 보면서 그래도 꼭 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아니겠지만 회사에서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1, 2윤도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그 중에 더마온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알갱이에요. 이 세라마이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용성, 즉 물에도 녹지 않고 기름에 녹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에는 무려 40%가 들어가 있는데 화장품에는 조금만 넣어도요, 이게 녹지 않아서 가루 형태로 남아버립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막 썼을 때 뭔가 모르게 알갱이가 남아있는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법화 시켜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제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성분을 보면 여러분들 숫자가 되게 많이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C14, 22 알코올. 이게 뭐냐면 아까 탄소수에 따라서 탄소수가 점점점 길어지면 그 수분의 보습, 특히 장벽을 치는 성분의 힘이 강해진다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딱 한 성분만 정제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C14, 20이면 14인 것도 있고 20인 것도 있고 18인 것도 있고 16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패턴들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형태의 알코올이고요. 이런 형태의 알코올도 지방 알코올 성분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지방산과 매우 흡사한 패턴을 보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라키딜 알코올, 베헤닐 알코올 이런 성분들이 전부 다 지방 알코올이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 솔비탄 아이소 스테아레이트. 자, 이런 방금 뒤에 보면 스테아레이트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지방산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성분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세틸 피지 하이드록시 에틸 팔미타마이드라고 하는 아마이드 형태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세라마이드라는 건 아마이드 결합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미타마이드라고 하는 거는 팔미틱 애시드가 뭔가가 붙어 있는 이런 구성 성분들을 아마이드 형태로 만든, 마치 세라마이드와 흡사하게 만든 인조 세라마이드, 약간 슈도 세라마이드, 가짜 세라마이드지만 우리 몸에서는 세라마이드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세라마이드를 원래 원료를 그대로 쓰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성해서 세라마이드처럼, 근데 너무 꼭 똑같이 세라마이드처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런 세라마이드 구조와 비슷한 형태의 뭔가를 만들면 피부에서 인식할 때는 그런 성분들이 비슷하게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단가가 싸지죠.
성분들이 들어가면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런 팔마타이드 성분은 65.5 ppm, 세라마이드 NP는 4.04 ppm.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세라마이드를 ppm으로 표시했다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로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꾸덕한 느낌이 좀 있고요. 제품들 발랐을 때 요거는 약간의 질감은 느껴지네요. 느껴지고 그래도 펴 발랐을 때 바르고 난 뒤에 잔여감은 조금 있긴 한데 되게 무겁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되게 산뜻한 느낌으로 끝나고 끈적한 느낌도 없고 되게 조금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품의 형태라고 하니까 또 피부 장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입니다. 저 세라비 이 브랜드를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로레알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로레알 제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AAD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미국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학회인데, 세라비 미팅을 했었어요. 각 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다 모셔두고 이 세라비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되게 많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제품들인지에 대한 이런 걸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닥터 드레올로스라고 해서 정말 논문에서나 뵙는 아주 저명한 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런 자리를 함께 제가 마련했던 그 기억에 있는 사실 브랜드에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정말 가는 이런 제품이고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NVE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뒤에 보면 NV 테크놀로지라는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피부에 있는 지질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이어를 형성해요. 층판 같은 구조로 또 쉽게 얘기하면 슬라이스 치즈가 포장되어 있을 때 10개가 8개 있죠. 근데 층판처럼 이렇게 지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지질의 패턴인데, 그 패턴을 똑같이 그 기술력을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준 NVE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마치 피부에 있는 구성 성분과 흡사한 형태로 흡수가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셔널 액저마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피부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을 때 협회에서 이런 제품들을 허가해주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거죠. 메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테아릴 알코올, 세틸 알코올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건 바로 뭐냐면 지방 알코올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산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페트롤라툼, 바세린 때 썼던 그 페트롤라툼 성분이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 NP, AP, EOP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세라마이드 강의를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세라마이드의 이름은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핑고신과 그 다음에 지방산의 형태가 아마이드 형태로 붙어 있는 건데요. 바로 스핑고신의 종류도 스핑고신이라는 게 있고 파이토스핑고신이라는 게 있어요. 스핑고신이 붙으면 S, 파이토스핑고신이 붙으면 P가 되고요. 그럼 이 지방산이 그냥 그 지방산 그대로 붙어 있으면 N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산에 하이드록시, OH가 딱 붙어 있는 형태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A라는 형태, 바로 하이드록시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것도는 A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지방산의 구조를 길게 만들어준 거, 그걸 에스테르 결합을 하나 만들어서 지방산에 지방산 한 개 더 붙인 아주 긴 가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때는 EO를 붙입니다. 그래서 에스테리파이드 오메가 결합이라고 해서 EO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죠. 세라마이드 NP, 바로 파이토스핑고신과 그냥 지방산이 붙는 거고요. 세라마이드 AP, 바로 파이토스핑고신과 우리가 하이드록시 지방산이 붙는 거고요. 세라마이드 EOP, 에스테르화되어져 있는 긴 지방산과 파이토스핑고신이 붙은,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종류의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이런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불려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 장벽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긴 세라마이드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아토피나 건선이나 이럴 때 전부 다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화장품에 들어갈 때 보면 세라마이드 MP, AP, EOP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트롤라툼 성분이 들어가면서 좀 더 보습력을 좀 더 높여져 있는 그런 제품의 느낌이죠. 그래서 성분도 상당히 적고요. 성분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되게 좀 꾸덕한 느낌입니다. 약간 꾸덕한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요거는 약간 제가 항상 썼을 때 조금 뭐랄까 조금 살짝은 무겁습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되게 조금 처음에 좀 끈적거림이 있다가 그 끈적거림이 점점 사라지고요. 보습 성분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앞서 소개한 그런 보습 로션의 느낌보다는 크림 중에서도 약간 조금 더 꾸덕한 형태의 약간 제품이고요. 발랐을 때 매우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보습력이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극건성이나 좀 이런 분들이나 피부가 되게 좀 예민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요, 이 끈적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아까 NVE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끈적한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서 흡수도가 되게 좋아지면서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살짝 바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라로시포제 리피카 밤 AP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병의원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좀 특징이 뭐냐면 그보다 이건 좀 용기에 저는 감동받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ESG 경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하든지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화장품에 쓰고 있는 대개 우리가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은 분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ESG 경영을 되게 강조하면서 약간의 이게 생분해가 되는 약간 종이와 비슷한 재질의 느낌으로 싹 제품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생 가능성의 원료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경영의 앞쪽에 내세우면서 제품도 이제 그렇게 출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일조하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어버터, 세타릴 알코올, 유채씨 오일,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이런 성분, PEG 스테아레이트 이런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프로일 글라이신, 카프로일 글라이콜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지방산, 지방 알코올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생, 회복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이죠. 저자극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발랐을 때는요, 이게 리피카 밤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밤. 크림보다 좀 더 끈적한 느낌, 약간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바르면요, 조금 뭐랄까, 되게 기름진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위별로 좀 다르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 쪽이 엄청 건조해서 이런 정강이라든지 이쪽을 보면 상당히 좀 각질도 생기고 심지어 여름에도 되게 좀 많이 건조한 정도의 느낌이 좀 있어서요, 위에 몸에 바르기는 너무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고, 바디는 좀 더 가볍고 산뜻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실제로 이 다리 쪽은 또 너무 건조해지는 부분 때문에 너무 또 산뜻한 제품만 사용을 하게 되면 보습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우 건조한 부분에는 리피카 밤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위별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8개의 제품, 피부가 되게 건조하거나 피부가 민감한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그런 보습 성분의 보습제를 오늘 추천을 해드렸고요.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꽤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보습 성분은요, 제가 1등, 2등 매기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각각의 철학을 가지고 잘 만든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제가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서 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